어우,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러면은 데일리 퀘스트 피드백부터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4강까지는 내용이 어쨌든 이제 신경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지난번 12월 특강 때 배웠었던 뭐 어떤 주제에 관련된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미안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그 데일리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실제로 다른 고등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었던 거를 좀 발췌를 해서 약간 변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실제로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출제한 것들이. 그래서 고등부에서 이제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좀 감을 보면 될 것 같은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terrified 대신에 이제 scared 이제 쓰신 분들이 많던데요. scared 쓰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scared 써도 되고요. 결국에는 무섭다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본문에 scares라는 이제 명사형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scared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hopeless를 이제 hopelessness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hopelessness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이제 형용사 보어 나왔으니까 이제 and 기준으로 똑같이 형용사 보어를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안 맞아서 틀리다고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그 딸내미 친구가 뭔가 조금 좀 거시기하다 약간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적절한 걸 골라라. 마지막 내용을 보자면 A confirmed my feeling that 하고 나왔죠. 대절 이하라는 그런 나의 느낌을 그것이 확인시켜줬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대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뭔가 이 엠마라는 애가 좀 약간 좀 그렇다. 좀 저기 친구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충 이제 이런 뉘앙스의 말이 빈칸에 나와야 정답이죠. 실제로 빈칸에 나온 내용과는 정답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이 바로 여기 5번 부분이 되는데 I needed to closely watch the relationship between my daughter and Emma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closely 하면요 면밀히, 자세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딸과 엠마 사이의 관계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나의 어떤 이제 느낌 이런 거를 좀 이제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거겠죠. 뭔가 좀 이제 얘네 둘이 계속 친하게 지내도 되려나? 이런 느낌이 이제 들 거 아니야. 이제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 그지? 자, 다른 것들을 보자면 1번에 자, 엠마는 그녀의 엄마에 의해 감시될 필요가 있었다는 느낌. 아니 그녀의 엄마나 그녀나 뭐 똑같은 둘이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감시돼봤자 뭐예요? 두 번째는 나는 선드라가 이제 엠마와의 관계에 너무 민감했다라는 느낌. 이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도 있는데 선드라와 엠마와의 관계에 너무 민감했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둘이 사이 좋은데 괜히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이런 느낌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안 되는 거고 3번은 선드라와 엠마의 관계가 장려될 필요가 있다? 반대죠, 반대.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장려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이제 be good at이 나왔는데 뭐뭐를 잘하다라는 뜻이죠. not이 붙었으니까 잘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선드라는 그녀의 반 친구들과 사귀는 거를 좀 잘 못했답니다. 왕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고 각 부분을 해석하라. 일단은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사람이 그 필자가 뭔가 이제 배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폭풍 만나고 막 이제 파도 만나갖고 이거 엿됐다. 나 죽을 것 같네. 바이바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충.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파도로 인해 생명이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자, 내용일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ccompan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accompany는 동반하다, 수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동사의 pp형, 즉 수동태로서 좀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의해 동반되었다, 수반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폭풍에 대해서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할아버지에 의해 동반되었답니다. 자, 여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고르고 각 보기문을 해석하라 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폭풍에 대한 설명을 할아버지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용을 봤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본문 보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내용은요 보류를 해두는 겁니다. 보류.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내용 일치를 낼 때 이렇게 내요. 시험을 낼 때.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이 글을 읽을 때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구나. 아니야. 옛날에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걸 지금 생각한 거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애매하잖아. 나머지는 맞죠. 무슨 뭐 폭풍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요 내용은 맞잖아. 문제는 뭐야? 요 내용이 맞냐 틀리냐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치? 근데 본문 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보류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볼게요. 자, 우리의 배가 어떤 폭풍의 잔잔한 곳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폭풍의 눈 부분 말하는 거죠. The powerful wave started to head toward the boat. 자, 그 강력한 파도가 배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잔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이제 내가 여지껏 뭐 가장 강력한 파도가 막 이렇게 배 쪽으로 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죠 여기에. 그래서 2번은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When I went to the stairway. 자, stairway는 계단이죠. 그럼 내가 계단으로 갔을 때 The lightning struck and awakened me. 번개가 strike, 때린다는 거예요. 번개가 쳤고요. 그리고 나를 깨웠답니다.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일치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부분인데 I didn't make a move. 자, 나는 I didn't make a move니까 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stairway 쪽으로 이동을 안 했다고 나왔어요. 일단은. 그렇죠? 일단 계단 쪽으로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 내용부터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But just stood there looking at the wave. 그 파도를 그냥 서서 바라봤는데 근데 이어서 보자면 여기 내용 그 다음 내용까지 이어지는데 나의 멍한 상태를 깨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의 멍한 상태. 그냥 너무 이제 그 현실감이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 나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오고 있어. 현실감이 없는 거야. 그냥 이제 멘붕, 그냥 완전한 멘붕 상태. 멘탈 나간 거야. 이러고 있는 상태야. 근데 거기서 꽝 하니까 오이씨 깜짝이야.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지. 내가 자고 있는데 이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wake me라고만 쓴다면은 그냥 잠에서 깨운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from my days라는 녀석이 나왔잖아. 이게 뭐야? 멍한 상태에서 나를 깨운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3번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awaken me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잠에서 깨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 됐나요? 그래서 3번이 더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더 확실히 틀려서. 됐나요? 자, 이렇게 학교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낼 때는요 애매한 녀석을 반드시 넣습니다. 반드시. 이거 정말 좋아하는 학교가 어디냐? 대진고예요. 대진고. 지희 알겠지? 대진고가 정말 좋아합니다. 또 대진 쓰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요소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류해 두고 비교해서 뭐가 더 일치하고 뭐가 더 불일치한지를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자면 우리가 여기서 be knocked off my feet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넘어진다는 의미였어요. 내가 이제 넘어진 거죠. 그 배로부터 이 파도 때문에 이거는 나와 있고요 내용에.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파도가 배를 덮쳐서 얘가 이제 바다에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살라고 뭐든 뭐 이렇게 잡았다는 막 그런 내용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I managed to grab. 나는 가까스로 manage to 동사 원형하면 가까스로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는 간신히 잡았대요. 뭔가를. 어떤 뭔가입니까? floating in the ocean. 어떤 바다에 뭔가 떠 있는 뭔가를 잡았대요. For the sake of my life. For the sake of 하면 그냥 뭐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됐죠? 그러니까 5번도 당연히 일치가 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면 1번에서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오늘 다음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할 차례지? 어디 할 차례죠, 여러분? 근데 5강 1번까지 했었나? 아닌가?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서. 5강 애널리시스까지 했었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강에 1번부터 볼게요.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파트인데요. 모의고사 유형 기준으로는 어떻다? 이 모의고사 유형에서는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의 순서와 그 다음에 보기문, 이거는 제가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기문의 순서가 일치한다. 그리고 정답이 어디 나온다? 3, 4, 5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올림푸스도 결국에는 모의고사 유형을 기반으로 나온 이제 책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얼저저리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를 고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반부 말고 3번 내용부터 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답을 고른 걸 한번 쭉 살펴보시면 1, 2번에는 아마 정답이 없을 겁니다. 만약 1, 2번에 정답을 내가 골랐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일치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주제나 소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의 일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첫 두 문장을 통해서 소재나 주제를 파악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직독직해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얼저저리는 was a Muslim scholar, inventor, mechanical engineer, artist, and mathematician이었대요. 직업이 몇 개야? 그러니까 이슬람의 scholar, 학자고요, 발명가고, 무슨 기계 엔지니어고요, 장인이고, 예술가고, 수학자였대요. 야, 하나만 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겁나 많이 했어 이 사람이. He is best known for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be known for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이 be known 시리즈가 또 워낙 많이 나오니까 또 간만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be known f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as도 있고요. be known to도 있고요. 심지어 be known to 동사원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요. 그 4개만 쓸게요. 자, be known for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말해보자. be known for 여기 나와 있잖아. 뭔 뜻이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이거 너무 어두컴컴하니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그냥 킬게요. 너무 어두컴컴해. be known as는 무슨 뜻일까? be known as 여기서 as가 무슨 뜻일까? as만 뭐뭐로써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be known to는요 뭘 것 같아요? 전치사 to 무슨 뜻이야? 전치사 to 뭐뭐로 또는 뭐뭐에게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뭐뭐에게야.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자, 투부정사 나왔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죠? 어떤 걸 하는 거죠? 따라서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be known for랑 be known as 나올 때 조금 헷갈려하더라고. 이 두 가지를요. 왜냐면 이 둘의 해석을 잘 보시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는 거나 뭐뭐로 알려져 있는 거나 그냥 뭔 차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be known for의 뜻이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뜻으로 알아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너문은요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요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none을요 famous라고 쓰셔도 돼요. famous.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의미죠. be famous fo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be known as에서 여기에서의 as는요 아까 이제 우리 지희가 말했다시피 뭐로써 즉 어떤 지위 또는 어떤 자격 뭐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뭐뭐로 유명하다는 거는요. 어떤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은 남산타워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이쌤은 단소로 유명하다. 내가 막 단소 들고 있다. 이럴 때 이제 be known for. be known as는 이거야. 로이쌤은 렉강의 영어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선생님이란 어떤 자격, 지위를 말하는 거죠. 됐어요? be known to. 저기 뭐야. 로이쌤은 대진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be known to 동사 원형 하면은 어떤 행동을 말한다 했죠. 로이쌤은 숙제를 안 해오면은 학생들을 접해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말한다고요. 되셨나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자, 여기에서는 he is known for니까 이제 뭐뭐로 유명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이제 중간에 best가 껴있죠. 가장 잘, 즉 well의 최상급이 됩니다. 자,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어요. writing, 어떤 글 쓴 건데요. The Book of Knowledge of Ingenious Mechanical Devices in 1206 하고 나왔어요. 1206년에 어떤 독창적 기계 장치의 지식에 대한 책을 쓴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답니다. 유명한 사람이래요. He is remembered. 그는 기억된답니다. For his for his가 왜 두 번 나왔어? For his 하나 뺄게요. For his automation designs. 그래서 그의 자동 장치 설계, 설계로 이제 또 기억이 되기도 한답니다. 어떤 encoding water operated ones니까 물로 작동되는 어떤 것. 오케이? 그러니까 물로 작동되는 이제 그런 어떤 기구 장치가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자동 장치를 설계한 사람으로 또 기억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에 대한 계속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불일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업적을 기록한 책이 1206년에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라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틀렸죠. 첫 번째, 그의 업적을 기록한 책은 아니죠. 이게 업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두 번째는요. 후손들에 의해 간행되었다? 안 나와 있잖아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내용은 불일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most of them 그것들 중 대부분은요 are decorative, fanciful objects였대요. 즉 뭔가 좀 이렇게 장식용의 별난 그런 물건들이었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 also serve a function. 자, serve function 하면은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러나 몇몇은 또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동 장치를 이 사람이 여러 개 이제 설계를 했다 했죠 위에서. 근데 이게 그냥 장식용이었다는 거야. 장식용. 근데 몇 가지는 실제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도 이제 왜 불일치냐? 설계한 대부분의 기계 장치들은 실제로 작동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대부분은 뭐라 했어요? 장식용이라 했습니다. 장식용.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Earl Judgery는 constructive. 이 construct가 우리가 보통 뭔가를 이제 구성하다, 뭔가를 설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developer와 비슷하게 뭔가를 개발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뭘 만들어냈냐면 핸드워싱 어토메이션. 그러니까 그 수세식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수세식 기계 구조. 그 이제 우리 그 세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했는데 first employing the flush mechanism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automation, 이 핸드워싱 어토메이션을 수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사용한 거야. 수세식 그런 기계 구조를.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세식 기계 구조를 사용한 어떤 이제 손 씻기 자동 장치가 되겠죠. 이거를 개발을 했다랍니다. 근데 그 장치가 어떤 거냐면요, 또 이런 거라는 거야. Now used in modern toilet이니까 현대 화장실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는. 됐나요?
그러면은 수세식 기계 구조를 채택한 손씻기 자동 장치를 발명했던 요건 이 일치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feature라는 단어가 이렇게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고등부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특징으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특징으로 삼는데요. automation, 즉 자동 장치를 특징으로 삼는답니다. 어떤 자동 장치냐? 이 부분이 앞에 있는 automation을 수식하는데요. standing by a basin. 자, 그래서 그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자동 장치라고 나와 있죠. 자, 어떤 거냐? That is filled with water. 여기서 이제 are가 아니라 i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가득 차 있는 세면대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basin 얘를 이제 수식하는 거니까 얘가 단수니까 단수에 맞게 써야겠죠? 됐나요? 자, 물로 가득 채워진 세면대 옆에 서 있는 그런 자동 장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요 사람이 이런 걸 발명했고 저런 걸 만들었다. 계속 그냥 그런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When the user pulls a lever, 그 사용자가 레버를 pull, 당기면 the water is released, 물이 방출되는 거죠. And 그리고 the automation, 그 자동 장치가 refills the basin, 그 이제 세면대에 물을 이제 다시 이제 채운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여기서 is said to 동사원형하고 나왔는데 요 구조를 짤막하게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뭐뭐라고 말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뭐라고 말해진다 또는 뭐뭐라고 뭐 전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해석만 말하자면요 사실 요 be said to 동사원형이라는 요 구조는요 우리가 수동태 이제에서 나온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우리가 people say that 하면은 사람들이 뭐뭐라고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렇죠? 자 얘를 수동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정을 좀 잠깐 같이 좀 봐주세요. 자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이 대자리 주어 자리로 오고요. people은 뒤로 가서 by people이 되겠죠. 수동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by people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수동태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비동사의 said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주어잖아요. 근데 주어가 기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주어를 문장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를 빼고 얘네들 그대로 내립니다. 비동사의 said.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이제 절의 형태가 아닌 구의 형태, 즉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투의 동사원형을 쓸 때 이 동사원형은 어떤 걸 쓰냐? 여기 있는 놈을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be said to라는 이 구조가 완성됐는데 요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조와 똑같은 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냐? It is said that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는 거. 됐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투부정사 뒷부분을 보면 have been influenced라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즉 투부정사가 to의 동사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라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이제 어법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말할게요. 앞에 지금 is라는 현재 시제가 나와 있는데 투부정사를 보면은 지금 완료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보다 먼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보다 먼저야. 그럼 얘는 현재니까 얘는 무슨 시제? 얘보다 먼저니까 그럼 얘는 뭐겠어? 과거예요. 과거.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뭐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뭐뭐 했다고 말해진다. 뭐뭐 했다고 전해진다. 됐죠? 자 뭐 했냐면요 have influenced 영향 받았었다고 과거에 영향 받았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by the classic automations of all jewelry
그래서 어저더리의 그런 고전적인 자동 장치에 의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진다. 그만큼이나 이 녀석이 대단한 놈이었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거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과학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불일치가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여기에서 또 이제 비슷한 게 나왔는데 appears to have been. 자, 투부정사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to have been이야. 그럼 얘도 뭐야? 여기가 현재니까 얘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라고.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의 appears는요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는데 seem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eem. 자, seem은 우리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appear to, seem to 똑같이 해석됩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그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ppear는 뭐 나타나다, 등장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일형식으로 쓰일 때 나타나다, 등장하다로 쓰이고요. 지금처럼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즉 이형식 구조로 쓰일 때 보어예요. 얘가 이형식 구조로 쓰일 때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all the other는 뭐뭐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The first inventor 최초의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자, 뭐 어떤 발명가냐? To display an interest. 자, 여기서 interest라는 게 어떤 이제 우리가 흥미, 여기서는 흥미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요. interest의 흥미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여기서는 흥미 맞아요? 흥미 말고 또 무슨 뜻 있어? 흥미, 관심 이런 뜻 말고 또 뭐 있지? 여러분이 고등부가 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익이라는 뜻도 있어요. interest가 이익 또는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자, 그 은행의 그 이자 있죠. 그런 이자라는 뜻도 있고요. 심지어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관계. 우리 이제 또 국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뭐예요? 이해해주는 관계야? 이해관계는 이해해주는 관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이해관계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서 이해라는 건요, 이는 이제 이익이고요, 해는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관계를 우리가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재민이가 쌤, 저 수익평가 좀 도와주세요. 5만 원. 이런 거. 이게 이해관계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약간 뭔가 정으로 해줄 수 있잖아. 그래, 내가 가르친 학생이니까 그래 뭐 까짓 거 해줄게.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지. 그래갖고 쌤, 저 수익평가 도와주세요. 200자까지 5만 원, 250자 이상 1000만 원이 뭐 1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딱 이익과 손해만 딱딱 따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이해관계예요. 인터레스트에 그런 뜻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떤 흥미를 보인 첫 번째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인대요. 이제 뭐에 대한 흥미냐면요. In creating human-like machines니까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흥미를 보였다는 거겠죠. For practical purposes. 여기서 이제 practically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부사인데 뒤를 보면은 purpose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practical로 고쳐줘야 됩니다. 내실 워크시트에 있는 거 미리 푼 거예요. 자, practical purpose니까 실용적인 목적으로가 되는 거겠죠. Such as 뭐와 같은 겁니까? Using the environment for human comfort.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환경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인간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에 흥미를 보인 최초의 발명가였던 것처럼 보인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5번을 보자면 인간의 편리성보다는 환경보호에 더 관심이 있었다? 아니죠. 인간의 편리성에 관심이 있었다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5번도 불일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그 내신 워크시트 부분을 보시면요. 이번에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써라 라고 나왔는데 제가 쓴 답과 여러분이 쓴 답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uman-like machines 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comfort 편리
를 위해서. 됐죠? 자,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용 일치불일치 파트는요 제가 아주 심도 있게 볼 생각은 없어요. 그냥 직독직해 위주로 할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 개혁가이자 leader of the movement, 어떤 운동의 리더였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movement라는 거는 움직임이란 뜻도 있지만 운동이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무슨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이 운동이 아니라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민주화 운동, 막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 캠페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류의 운동을 우리가 말할 때 이 movement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운동의 지도자였냐면요, for women's suffrage라고 나와 있어요. 이 suffrage란 단어가 이제 투표권이란 뜻인데 단어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뒤에다가 써놨습니다. suffrage에 대한 단어 설명, the right to vote라고 나와 있죠. 투표할 수 있는 right, 권리라고 나왔죠. 즉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운동의 리더였던 이 앤서니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앤서니라는 사람이 was a determined pioneer였답니다. 자, determined는 결연한, 뭔가 되게 이제 뭔가 좀 단호한, 뭔가 이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자, pioneer는 이제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결연한 개척자였답니다. 여성의 평등과 다른 사회적 대의 명분. 여기서 이 cause에 대의 명분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는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cause는 동사로서 뭔가 유발하다, 명사로서는 원인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대의 명분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고등부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른 사회적 대의 명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연한 개척자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첫 문장만 읽었을 때 뭔가 이 성평등에 있어서 좀 이제 여성의 그런 권리에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럼 1번 내용이 바로 나왔네요. 미국의 사회개혁가였다. 바로 나왔죠? 1번 일치. 여기서는 불일치 고르는 겁니다.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 잘 읽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엘리자베스 캔디 스탈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녀가 1851년에 만났던 사람인데요. 근데 그녀와 함께 앤서니는 was the principal organizer and ideological voice였답니다. 자, 보시면 principal 하면 원래 교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니네가 알다시피. 근데 여기서는 교장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뒤를 보시면 organizer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이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주요한, principal. 자, 그래서 앤서니는 주요한 설립자였고요. 이데올로기라는 말 아마 국어 시간에도 들어봤을 텐데요. 이념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념적. 그래서 이념적인 목소리였답니다. 여기서 목소리라는 거는 뭔가를 주장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역을 해서 대변자라고 된 거예요. 알겠죠? 의역을 한 거지 목소리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미만 알면. 어쨌든 이념적 그런 목소리, 이념적 대변자였답니다. Of the National Women Suffrage Association. 그래서 무슨 뭐 국립 뭐라고 할까 여성 투표권 협회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뭐 협회의 뭐 설립자이자 대변자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시냐 where냐 이런 게 나왔는데요. 뒷부분을 보시면 they formed 주어 동사 나와 있고 in 1869 부사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869년에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는데? 그 협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s를 쓰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도 일치 나왔습니다. 미국 여성 투표권 협회를 조직했다. 오르게나이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번도 일치. 다음 내용 갈게요. 자, 앤서니는 led 이끌었어요. A group of women. 어떤 여성, 한 집단의 여성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to the polls. 투표소로 이끌었는데요. 자, 여기에 수거 표현처럼 쓰인 게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시면요. 바로 lead 목적어 to 명사가 됩니다. 네.
걸은 앉아라. 자, 그래서 리드 목적어 투 명사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얘를 여기로 이끌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어디로 이끌다. 됐죠? 한 집단의 여성들을요 투표소로 이끈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뉴욕의 로체스터에 있었대요. 1872년에. 왜 이끌었냐면요. 투 테스트.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뭐를? 여성의 그런 투표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시험해 보려고 이제 다 이렇게 집단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야. 야, 우리 그 여자들 모여봐. 우리 저기 뭐야 투표 한번 하러 가보자. 까짓 거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한번 실험이나 해보자. 하고 이제 간 거야. 갔대요. 자, under the 14th amendmen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별주단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예요. 겁나 어려운데 그냥 어떤 법인가 봐. 어쨌든 이런 법 하에 여성의 그런 투표권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여기로 갔었대요. 자, 그럼 이 내용도 어떻습니까? 1872년에 여성들을 투표소로 데리고 갔다? 맞죠. 3번도 일치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자면 her arrest, 체포죠. trial, 재판이고요. and sentence, sentence가 선고란 뜻입니다. 문장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형 선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때 그 선고를 이제 sentence라고 이제 합니다. 그녀의 체포, 재판 그리고 선고랍니다. 어떤 선고냐? of a fine, 벌금에 대한 선고래요. 자, 어떤 벌금이냐? that she refused to pay. 그녀가 거절했던 벌금이래요. to pay, 지불하기를 거절한 벌금이랍니다. 자, 그런 이제 그 벌금에 대한 선고가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그래서 became 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became a model. 어떤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for other suffrage protest. protest는 어떤 항의예요. 항의. 됐나요? 시위, 항의 이런 걸 우리가 protest라고 합니다.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저기 성당, 절 다 무교야 혹시? 막 원불교 이런 데 다니는 분 없죠? 그 저기 뭐야 약간 상식적인 걸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 이 기독교가 종류가 2개 있는 거 알아요? 뭐야 교회 안 다닌다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뭐랑 뭐가 있는데?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혹시 그런 쪽에서 일하는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개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 우리가 이제 흔히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얘네가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는 이제 캣홀릭,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고요. 얘는 이제 개를 신으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좀 넘어가 이렇게 다 뭐야 뭐 진짜야? 막 이런 표정도 있었고 설마 저거 드립친 건가? 이런 분도 있고 이럴 때 그냥 눈치껏 재밌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이러고 보고 있어. 아니 눈치 없는 것들아. 응? 자 아무튼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캐톨릭을 구교라고도 하고 얘를 이제 신교라고도 해요. 근데 나중에 생긴 거거든. 현재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게. 근데 이제 이 개신교인들을 우리가 프로테스탄스라고도 합니다. 프로테스탄스. 왜냐면요. 이 캐톨릭에 저항해서 생겨난 새로운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종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테스트에서 나온 단어예요. 프로테스탄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항의하다, 시위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다른 투표권 시위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체포니 재판이니 뭐 벌금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벌금의 선고라니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보고 이제 뭐 어떻게 했나 보죠. 이거를 맞춰서 뭔가 행동을 했나 보죠. 뭐. 자, 어쨌든 요 내용도 어떻습니까? 그녀에게 선고된 벌금을 내기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refuse 나왔으니까 4번도 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갈게요. 자, al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그녀가 did not leave to see라고 나왔는데 여기 잠깐 볼게요. leave to 동사 원형이거든. 여기서 이 to 부정사가요, 얘들아. 결과적 의미예요. 결과적.
그러니까 부사로서 쓰이는 건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여러분이 문법 시간에 투부정사의 이제 어떤 각종 용법에 대해서 배울 때 부사적 용법에서 뭐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뭐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 이런 시리즈들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거기에서 투부정사가 결과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결과. 결과